정토에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 원 가르침을 우리가 현대사회에 한번 구현해보자. 이게 가장 큰 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유산으로서 조상으로부터 전해받은, 물려받은 불교는 2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그 나라 또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형되다 보니까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하고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는 조선조 600년간 철저하게 탄압을 받다 보니까 종교의 본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첫째가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원이나 그럴까 자신감이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산속에 숨어서 겨우 명명만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이런 기복 신앙만 남았고 또 민간 신앙과 별 구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미신적 요소들도 많이 결합되어 있었고요. 이제 이런 불교를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유산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상처마저도 치유하고 보듬어 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의 이런 과거 유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안주해 있으면 미래에 진취적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이런 기성의 불교인들이 맞고 젊은 세대와 또 세계 포교는 우리가 좀 전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주로 활동을 젊은 세대 그리고 국제활동 이쪽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됐습니다. 국제활동이나 또 젊은 세대에게 접근해 보면 과거의 그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만 갖고는 젊은 세대들에게 불법을 전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새로운 불교가 아니라 오리지널 원래 불교를 재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정치적으로도 서로 갈등이 심하고 많은 그런 혼란기였고, 특히 이 사회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제갈 길을 찾지 못하고 많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젊은이들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것이 소중하냐, 잃어버린 너 자신을 찾는 것이 소중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쳐 주신 그런 많은 교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밖에서 보면 새로운 불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저희들은 더 오리지널 불교, 근본 불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불교를 처음 시작하실 때 무슨 절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숲속이나 빈집이나 동굴 속이나 이런 데 주무시면서 그냥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정토에도 절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가정집이나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부처님께서 늘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 대한 답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생활불교, 생활 속에 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정토의 이런 정신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또 하나는 조선조 500년의 그런 배불 또는 척불의 시기를 지나고 새롭게 불교를 일으켜 세운, 근대 불교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용성 진종 조사님이십니다. 백용성 스님입니다. 이분께서 그런 조선조의 500년 불교 탄압 승려들을 천민 취급하고 사찰을 다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긴 탄압 위에 불교 탄압이 이제 중지가 되자 처음으로 지리산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포교당을 내고 불교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도 민간인 집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절로 삼아서 처음으로 포교를 했다. 이럴 때 그분이 하셨던 세 가지 일이 하나가 불교의 지성화입니다. 불교가 너무 천하게 여겨지고 기복적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지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고상하고 또 이론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사상적으로 심오하다. 이런 불교의 본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분께서는 불교의 지성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토의 표현을 빌면 바른불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는 불교의 대중화를 주장하셨습니다. 이 불교의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한문으로 된 경전을 전부 번역을 하셨어요. 불경을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교가 소수의 승려들의 전유물에서 일반 대중들도 다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중화를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정토의 표현을 빌면 쉬운 불교다. 불교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세 번째로 주장하신 게 불교의 생활화입니다. 이 불교의 생활화는 그저 중생이 준 보시에 의해서만 생활하지 않고 직접 농장을 경영하시고 과수원을 경영하시고 심지어는 금광도 경영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과제인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하셔서 경무선생을 많이 후원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불교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생활화를 주장했는데 오늘 우리 정토에서 그것을 개성한 게 생활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 정토회의 설립 취지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구현한다. 두 번째는 용성스님께서 근대불교를 일으키실 때 가졌던 문제의식을 우리가 개성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립 취지가 일과 수행의 통일입니다. 그냥 앉아서 명상만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수행의 과제로 삼는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본래 뜻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셨다고 하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그 성불의 길과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하는 정토의 길을 우리가 동시에 구현해 나가자.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게 일과 수행의 통일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라고 저희들이 정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첫째 수행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해서 첫째가 수행이고 이게 이제 성불의 길이라면 두 번째 이 땅을 정토하자 하는 중생구호제의 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보시와 봉사입니다. 그래서 정토행자는 수행하고 보시하고 봉사하는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토의 활동은 어떤 전문가, 다시 말하면 승려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조실 스님이신 삼큰 스님께서 내려주신 지침인 누구나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사람이 수행자다, 스님이다. 그러니까 승속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수행자가 머무르는 것이 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진하는 곳이면 그것이 가정집이든 회사 사무실이든 뭐 어디든 그것이 절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선불교의 관점을 저희들이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에는 어떤 형식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 불교 안에서 어떤 종파, 조계종이다, 태고종이다, 천태종이다, 무슨 종파주의에 치우치지도 않고 또 불교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누구든 뜻을 같이 한다면 함께하는 그런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근본 불교의 뿌리를 두되 불교의 제종파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고 또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되 종교 아닌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보람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다. 지위가 높아지는 데 있다. 또 인기를 많이 얻는 데 있다. 이걸 옛날 말로 하면 부와 귀와 공명입니다. 이 부귀 공명을 얻는 데 있는데 저희들은 부라고 하는 것,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부를 잃었을 때 인생이 허망해진다. 그래서 부귀 공명을 우리는 물거품 보듯이 보자.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 나오듯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료여겨전, 응장역시환 이런 게 있죠. 일체유의법은 이 유의법이라는 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으로 행복을 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론 같은 거, 이념 같은 거 이런 것을 상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삼으면 그것을 유의법이라 그래요. 이런 일체 유의법은 다 꿈 같고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여료 여겨전 아침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즉 텅 비었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무상하고 무하이다.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우리가 선다. 우리가 비록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되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인기도 필요합니다. 대중이 따라야 복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기를 물거품같이 본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활동의 맞서로 삼느냐? 그것은 열반과 해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경기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간직하는 괴로움이 없는 열반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속박받지 않는 그런 해탈을 우리는
맛으로 삼는다. 더 나아가서는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보람으로 삼는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행복으로 삼지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으로 행복으로 삼지 않는다.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저희들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세상에는 브라만, 그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라고 하는 그런 계급의 차별이 있었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는 평등하다. 또 바깥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었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는 평등하다. 이런 정신을 저희들이 계승해서 이 세상에 나가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도 있고 박사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정토회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 이런 관점에서 절에 오면 그런 바깥의 지위는 내려놓고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함께 정진해 나가자. 그래서 정토회는 누가 뭐 돈을 많이 보시했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정토회 안에 들어와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정토회 안에서 들어와서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수행과 그리고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우리 대중들이 야, 이 사람이 이런 소임을 맡아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이 되면 그분이 기꺼이 그런 소임을 맡아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지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정토에서는 서원행자가 되면 총무든 뭐든 지위가 주어지면 기꺼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 내 안 시켜줬다고 섭섭해하고 이래도 자격이 없다. 내가 하겠다 해도 자격이 없고 내가 안 하겠다 해도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 우리는 수행자로서 뭐든지 주어지면 맡아서 하고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 사람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을 해 나가자. 그러나 현실에서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나를 보고 한 발 한 발 정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토회라고 현재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부에서는 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토회에 맞선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않고 또 그런 실수를 숨기고 덮고 그러지도 않는다. 그런 실수,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간다. 개인도 그렇고 전체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있다. 수행 과정이 있다. 정토를 건설하는 과정이 있다. 이미 완성된 것도 아니고 출발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출발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늘 잘못을 범해가면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정토행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정토행자는 언제나 자기 정진을 해야 된다. 자기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천일결사에 참여해서 108배 절하면서 자기 정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깨담장을 다녀와야 하고 나눔의 장을 다녀와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명상 수련에 참여해야 하고 정토불교대학을 다녀야 하고 수요법회에 꼭 들어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모양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고 언제나 수행문을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 모든 속박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밖을 탓하지 말고 항상 안을 살펴서 거기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놓치면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정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행을 기초로 한다. 이런 얘기. 수행을 기본으로 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수행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이런 어떤 모양 절차를 가지고 발심행자다, 서원행자다 하고 뽑을 때 참고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서원행자가 아니라도 발심행자가 안 되더라도 이 수행적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정토행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도 수행적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정토회는 여기 와서 그냥 법문만 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상만 한다든지 이런 단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 와서 그냥 딱 스님 법문만 딱 듣고 가고 명상만 딱 할 수가 없느냐, 왜 자꾸 봉사하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설립 취지가 그렇습니다. 성불과 정토를 동시에 일구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 명상만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명상학교나 명상팀에 그냥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수행 안 하고 그냥 환경운동이나 하고 싶다, 그저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이나 하고 싶다, 이러면 자선단체에 가거나 시민단체에 가면 됩니다. 저희들은 수행자들이 모여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후원자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심행자도 안 되고 서원행자도 안 된 일반인은 자기 법만 듣고 시험 와서 법만 듣고 가면 되고, 수련 있을 때 수련만 하고 가면 되고, 아니면 와서 봉사만 하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토행자라는 이름이 붙는 정회원이 되려면 이 둘을 다 수용해 줘야 된다. 이것을 여기 총무를 맡으신 분이나 팀장을 맡으신 분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원을 세우고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중요시하지 않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이 법당을 이렇게 구하려 해도 돈이 들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개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모여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해 가야 되니까 거기에 역할이 필요해요. 전체를 올가이너지 할 그런 총무도 필요하고 각 부분을 맡아서 할 팀장도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중앙조직이 있게 되고 그것을 또 집행하는 대중조직이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 우리가 사회활동, 사회적인 그런 어떤 활동처럼 이렇게 돈도 사용해야 되고 조직도 있게 됩니다.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게 돈하고 조직인데, 우리 정토에도 결국은 돈하고 조직이 움직이는 어떤 기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말썽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에는 첫째, 돈에 있어서 투명하게 쓰자. 여기에 어떤 경우에도 사익이 여기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토회 안에서는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토회 안에 상호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이런 문제. 여기 이제 사람이 많이 참가하다 보면 초기에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뭐 개모임만 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이 들어와가 이 정토 사이에서 막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고, 이래가 나중에 터지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정토 행자니까 믿고 했다는 거예요.
정토행자니까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정토 안에서는 어떤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안 된다 하고 이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토에서는 어떤 판매도 안 된다, 금지되어 있는데 단 스님의 책과 테이프 이것만 편의를 위해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지 다른 어떤 물건을 정토의 조직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토의 도반들끼리 사사로이 돈을 빌려주고 하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 정토의 회원이라서 믿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거래를 못하도록 현재 금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총무님이나 여기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은 명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정토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아까 거기 거사님이 뭐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정토에 들어와가 정토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토의 안에서 사사로이 이런 어떤 선거라든지 또는 정치활동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마저도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정토에서 반드시 지금은 대의원회에 다 얘기를 해서 이런 정도 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활동은 괜찮겠느냐 하고 대중이 토론을 해서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다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청춘 콘서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몇 가지 일들은 지난 봄 그리고 이번 여름에 대의원회라고 대중을 대표하는 회의에서 많은 바깥에 공개되지 않는 토론과 검토와 질의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원칙 하에서 정토회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중이 하자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정토에 오해를 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회활동을 지원할 사람들은 정토회 임원직에서 다 사표를 내고 평화재단으로 옮겨서 평화재단 이름으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조직 재편을 할 만큼 다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막 함부로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돕기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토회에서 다 거쳐서 이 문제를 대중들이 회의를 거치고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팔 수 없다. 이 말은 사사로이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어떤 물건을 꼭 팔아야 할 상황이라면 정토회에 그것이 제한이 돼서 정토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그 물건은 팔아도 좋다고 결론이 나면 팔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정토회가 어떤 정해진 원칙의 범위 안에서 각자의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거지 각 지역에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법당을 낸다 할 때 마음대로 법당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법당을 내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용인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중들이 건물을 하나 샀어요. 살려고 그랬어요. 하도 법회할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 건물이 우리가 볼 때 너무 비싸. 그러면 용인이 신도시 아닙니까? 신도시는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근데 용인 같으나 일산 같은 경우에 앞으로 30년 후를 보면 어떠냐 하면 이것은 낡은 도시가 됩니다. 30년 후를 생각하고. 그러면 30년 후를 생각하면 여기 부동산 값은 굉장히 떨어질 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시세에서 건물을 사는 그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해가 안 된다. 그럼 용인에서는 우리는 건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돈 내가 사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어느 한 사람이 돈을 5억을 주고 건물을 사가 이거 정토에 서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정토에 일단 보시를 해가 정토에가 살려면 어때요? 정토에는 그 가격으로는 건물을 정토의 규칙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하고 일산이 아주 대비가 되는데, 일산은 그러니까 용인보다 신도도 적고, 한데 일산은 법당을 크게 먼저 냈습니다. 이유는 한 거사님이 자기 개인 돈으로 자기가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비싸게 주고 사했어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딱 사가지고 그걸 정토에다가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받아서 그냥 법당을 내면 돼요. 근데 용인은 어떠냐? 개개인들이 정토에다가, 그러니까 한 10억 든다 그러면 한 5억쯤 정토에다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토 보고 그 비싼 건물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정토의 원칙상 그 건물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은 용인이란다. 분당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에서는 건물을 하나 사도 그냥 시세보다 조금 낮다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토회가 돈을 주고 건물을 산 건 대부분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이었습니다. 해운대 법당도 그렇고 현재 돈 주고 산 게 서울의 서초동 땅하고 재산으로 우리가 있는 게 해운대 법당하고 그 다음에 대구 법당하고 요번에 돈을 주고 산 게 대전 법당입니다. 지금 수리해서 아마 9월 말에 개원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전부 은행에 잡혔다가 불화대가 경매처분대가 나오는 것 중에 경매도 2차, 3차, 4차까지 떨어져 가지고 거의 헐값에 나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대중들이 거기 전문가들이 노력해가 구해서 들어갔지 정상적인 거래로 건물을 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어떤 신도가 봐도 와, 그 잘 샀다 하는 소리 듣는 쪽으로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기가 사서 정토에 기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만 정토회에서 구입을 할 때는 돈을 철저하게 아껴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쓴 것을 우리가 대중에게 공개를 했을 때 대중이 다 듣고 와, 그건 비싸게 샀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갖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쓰되 돈을 전략해서 써야 하고 그 쓰는 거에 대해서 투명해야 한다. 반드시 누가 봐도 하자가 없게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해외에서도 정토회라 하면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됩니다. 돈이 전략해서 쓰여져야 되고 씀씀이가 반드시 투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보니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가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성가는 청정하고 화합해야 한다. 청정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투명하다는 걸 말하고 화합해야 된다는 것은 구성원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정토회는 지금까지 해와 보면 재정적으로 투명한 거는 큰 사고가 없이 대부분 정토 행자들이 잘 따라줬습니다. 두 번째가 조직적으로 있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재정보다는 정토회가 아직 좀 덜 시행되고 있어요. 스님 법문은 진짜 스님 법문대로 하면 싸울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정토회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온 사람들 중에 지금 스님 법문은 맨날 저를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부부도 갈등하지 말았는데 와 뭐이 저것끼리 맨날 째그락째그락 한다 이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극복이 됐습니다. 중앙은 이게 우리 법사단 그다음에 실무자 여기도 늘 전에는 사람이 살다 보니 어때요? 늘 이래 회의하면 갈등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법사단에서는 이제 법사단이 공동체로 뭐든지 의논화 결정하는데 이 갈등은 거의 없고 진짜 머리맡대가 의논하는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도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 대부분 이제 그것 때문에 회항할 사람 회항시키고
해서 내부 통합이 거의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사무처이야 중앙대중조직도 거의 이런 문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가 아주 적극적이고 막 희생적으로 해야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시작이 안 돼요. 이랬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은 이게 사유화된다는 거예요, 정토회가. 그래서 이게 임기가 끝나고 다음 임기로 넘어갈 때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거기서 말썽이 생기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늘 이것을 명심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로 중앙에 이 조직적인 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중앙에서 무슨 이런 지시가 내려가면 왜 우리가 시킨 대로 해야 되냐? 우리 마음대로 하지. 이런 게 아주 강합니다. 이런 것이 지나는 과정에 각 지역에 그런 것이 없이 넘어온 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단체를 적극적으로 없는 데서 개척할 때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야 개척할 수가 있고 또 그게 개척할 때는 그 사람만이 개척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없으면 개척 못해요. 그런데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또 더 이상 정토회가 확대가 안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토회를 항상 공적화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처음에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가면 일을 나누어 가지고 항상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저도 해보지만 굉장히 낭비적이에요. 사실 제일 효율적인 게 뭐예요? 독재예요, 독재. 독재가 일하는 데는 제일 효율적이에요. 착착 해가 탁탁 지시해버리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이 회의를 하면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고 일은 안 하고 입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게 최선책은 절대로 나도 민주주의 해보죠. 민주주의는 절대로 최선의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차선책이에요. 근데 민주주의보다 그러면 더 좋다고 할 만한 최선책은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토회가 지금은 뭐 나도 있고 초기 법사들은 다 어쨌든 헌신적인 사람들이니까 결정이 비교적 모순이 없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꼭 이렇게만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뭐냐? 최선의 효율적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책은 된다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토회가 총무나 임원을 선출직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가 최선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차선책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부작용이 제일 적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회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 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 때는 회의하는 게 더 복잡해요. 근데 정토회는 많은 사람이 수도 없는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법륜스님 하나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토회는 법륜스님 없어도 조직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없어도 없으면 뭐 정토회 금방 망할 것처럼 바깥에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토회 제가 관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얼굴마담으로 법문을 내가 하다 보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정토회는 성장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은 정토회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밟고 있다. 민주적인 훈련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밟아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에 끌고 나가면서 주위에 함께 일할 사람을 만들어 나가고 의논해서 해나갑니다. 전부 다 데리고 의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총무가 팀장을 한 2~3명이라도 또는 5명이라도 6명, 현재는 우리가 완전한 규모에서는 6명인데 이렇게 해서 회의를 통해서 자꾸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은 80명자 이상의 전체 회원이
이렇게 인원하는 이런 대중봉사 같은 걸 하고, 일상적으로는 총무와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무국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잘 검토해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또 건의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정해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사람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 아래 사람들은 즉 자기 위치가 조직이라는 틀 속에서 밑에 배치가 되면 총무가 얘기하는 것을 비교적 수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부에 해보면 그렇거든요. 어떤 위에서 일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어떠냐면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긴급 상황이나 때로는 이렇게 아래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일해보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팀장하고 회의를 해서 하자고 정했는데 총무가 팀장을 안 거치고 회원들한테 직접 자꾸 일을 해서 일을 추진하면 팀장의 역할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반드시 회의를 해가 하자 이러면 팀장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중간에 막혀가지고 어때요? 이 회가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가능하면 이 회의를 통해서 하되 때로는 직접 담당자한테 바로 지시를 할 수도 있다. 이걸 팀장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주장만 해가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팀장들은 총무가 밑에 직접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뭐 핫바지를 만들었다 이런 입장이고, 또 총무 얘기 들어보면 권리만 주장하지 자기 책임을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이것이 갈등을 일으킬 원인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일을 해보면 항상 어떤 결정을 대중들이 회의에서 올라온 것을 결제하지 내가 직접 결제하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담당자한테 구체적으로 바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썽이 돼요. 중간에서. 스님이 밑에다 직접 얘기를 해가 중간 사람들은 다 뭐 핫바지 만들었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이게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 훈련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정토회가 예산을, 돈 쓰는 건 굉장히 투명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아직 정토회가 덜 됐느냐, 이거는 이 정토회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토회 자원봉사의 거의 80, 90%가 주부들이에요. 주부들은 이 사회활동을 훈련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은 이 조직활동을 안 한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정토회를 끌고 가려면 조직은 이게 거대한 행정부, 무슨 부서 하나 끌고 갈 만한 큰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벌써.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훈련이. 여기에서 생기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하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운영을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훈련된 남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되지 않냐.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일이 바빠서 정토일을 이렇게 책임만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일은 생기는 거지, 누구 개인이 나빠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위에서 부당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위에서 보면 밑에서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고, 이런 오해들이 늘 생겨난다. 그래서 저는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만나서 서로 상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완전히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 직관, 자기 어떤 관점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회도 결국은 왜 아직 정토회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늘 아직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나, 제가 이걸 보면 이 스님 본문이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소통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적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밑에 대중들은 정토에는 수행단체니까 다 자기들을 고려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는 수행자들이니까 다 말하면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래 서로 부부가 둘이 수행하면 똑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수행자란 이름으로 자꾸 전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이 정토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속에서 수행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첫 번째 수행이 부부나 자식이나 가족의 갈등을 뛰어넘는 게 첫 번째 수행의 단계라면, 두 번째 수행의 단계는 정토에 들어와서 이 소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수행의 과제로 삼아서 한 번 더 뛰어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지금 턱걸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토에 활동하고 이게 힘든다. 일이 힘드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갈등을 힘들어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의 과제로 삼아야 돼. 결국 돌아가면 이것을 수행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 개인은 수행의 과제로 삼고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은 민주적으로 운영 안 한다고 문제 제기하고 수행의 과제로 안 삼는 데서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 좋은 일인데, 그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여기에 아무런 이기심은 없지만, 그러나 에고 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는 아직 우리가 덜 극복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현재의 한국보다는 해외 부서가 이게 조금 더 있고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게 뭐랄까, 이 문화적인 이런 여러 것이 상충돼서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지방이, 이게 서울보다는 지방이 더 많거든요. 이게 아마도 결정이 자꾸 중앙에서 되다 보니 지방이 이런 일종의 약간 피의식 같은 것들 생기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이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상가가 이래 분열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다 말을 안 듣고 저끼리 싸워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상가를. 그래서 대중이 나중에 공양을 안 올려버렸어요. 그래가 또 나중에 부처님한테 참여한다고 찾아오고, 이런 게 고산비 비구의 논쟁이라 해서 경전에도 나오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만이 정토회가 성장하지, 요 고비를 극복 못하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이게 커지면 규모가 이제 100단위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조직관리나 이 내부 화합이 딱 안 되면 깨집니다. 그래서 절마다 정토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LA에서 한 절에서 또 떨어져 나가 절 하나 생기고, 거기서 갈라져가 또 절 하나 생기고, 갈라져가 또 절 하나 생기고, 이래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됐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사실 확대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토에는 성장 국면이 있기 때문에 해를 갈수록 성장합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해내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스님도 안 죽으면 해를 갈수록 유명해질 거고, 정토회의 사회적 역할도 해를 갈수록 커질 겁니다.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관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되냐 늦게 되냐 시간 차이만 있지 반드시 됩니다. 우리 내적 수행하고 내적으로 이 화합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